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지침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AI로 만드는 창작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누구의 저작물인가 하는 질문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창작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좀 명확하게 그 핵심 원칙이란 기준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AI를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내시는 분들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짚어보죠.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발표의 핵심이 그거예요. AI 산출물 그 자체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인간의 창작적인 기여가 더해졌을 때 바로 그 부분은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것에 사람이 뭔가 창작적인 요소를 더해야 한다. 이게 핵심 원칙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AI를 도구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독창적인 표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류의 기여가 창작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위원회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오타를 고치거나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거나 색깔만 살짝 바꾸는 정도. 이런 건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단순 작업 말고요. 그렇죠. 기술적인 보조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 그게 들어간 독창성이 보여야 해요. 그렇다면 그 독창적인 기여라는 걸 음,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창작자가 이걸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위원회가 창작 과정의 입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과정의 입증. 네. 그냥 결과물만 툭 내는 게 아니라 내가 AI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선택과 배열, 또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도 내야 하고요. 자료에 언급된 그 강보연 씨 작품처럼요. 음, AI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하고 추가 편집을 했다. 이런 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제시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걸 허위로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했어요. 상당히 중요하네요. 입증 책임이 창작자에게 명확하게 있다는 점.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음. AI에게 내리는 명령, 이 프롬프트 입력 행위 자체도 창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은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쪽입니다. 그래요? 왜 그런 거죠? 프롬프트 잘 짜는 것도 능력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위원회가 보는 이유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과물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AI 모델 가치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작용하니까요. 그렇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현재 우리 기준으로는 프롬프트 작성만으로는 저작권 확보가 어렵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가요? 네, 국가별로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독창적인지에 따라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일본은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중국 법원은 이미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중국은 인정 사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랄까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한국의 기준은 이렇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렇다는 점. 자, 그럼 이번엔 AI 모델을 개발한 사람, 개발자는 어떤가요? 이 사람들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위원회가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자는 AI라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지 개별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유하자면 워드 프로그램 개발사가 그걸로 쓴 모든 문서의 저작권을 갖는 건 아닌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도구 제공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이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실제로 저작권이 등록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발표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강보연 씨 작품 외에도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이라는 곳의 AI 활용 영화 원머 펌킨,
그리고 김성자 씨의 자연의 울림 같은 작품들 포함해서 총 29건이 이미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와, 벌써 29건이나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은 사례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를 통과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AI 시대에도 창작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독창적인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결국 당신의 창의적인 노력과 그 증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AI를 어떻게 활용하든 최종적인 가치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만약에 AI 기술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해서 정말 최소한의 인간 지시만으로도 아주 고도로 창의적이고 복잡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그때 우리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이디어만 제공해도 기여로 인정해야 할지. 그렇죠. 아이디어 구상 단계의 기여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여전히 뭔가 구체적인 수정이나 편집 같은 후반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봐야 할지 이건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기술 발전에 따라 이 창작적 기여의 의미도 계속 진화하겠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지침들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